네, 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뉴스에서 굉장히 반가운 이름을 봤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왜 TSMC가 저에게 반갑냐면 제가 2007년부터 한 2009년 정도까지 대만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매일 TSMC 공장에 방문하고 그들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싸우기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술도 마시고 중국 가서도 TSMC 공장 가고 언제나 들었던 이야기가 모리스 창 회장님 이야기부터 해서 TSMC 역사, 고객들 이야기, 품질 문제, 경쟁사 이렇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고객이라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에게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랐던 뉴스는 5월 15일 날 미 상무부에서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공급 차단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땐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국 장비로 반도체 만든 외국 기업들, 미국 장비가 없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를 깎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미국 장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부 네덜란드 장비라든가 그리고 일본 장비 들어가 있고 미국 장비가 거의 다인데, 미국 기술이 다인데, 그 이야기는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의 유턴 기업 수, 리쇼링 기업을 보면은 미국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겠죠. 미국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 채용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제 자기가 내세울 거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반도체 기업의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제대로 한번 보셔야 돼요. 생태계를. 그러면 제가 자동차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만들어내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처럼 부품도 만들고 조립도 하고 자기들 이름이 걸린 대리점에서 판매도 하고, 그런 업체를 반도체에서는 ID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자기 이름을 걸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SK하이닉스가 찍혀있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 설계부터 해서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를 깎아서 자르고 이걸 또 칩으로 만들고 자기 이름 브랜드로 판매까지 하고 관리하고, 그런 걸 IDM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기 종합반도체 기업은 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그리고 칩리스나 팹리스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않아요. 설계를 하되 다른 데다가 맡기는 겁니다. 다른 데다가 맡기고 가지고 와서 OEM 맡기는 거죠. OEM 맡겨서 자기 브랜드로 이제 판매하는, 예를 들면 인텔, AMD, 그리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들, 전자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많고, 자, 여기서 파운드리는 뭐냐면, 파운드리는 자기들이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브랜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TSMC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TSMC는 수없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상상만 해봐도. 저도 겪었지만 ID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몇 종류의 제품만 계속 찍어내면 되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제품을 수없이 많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공정에 소니 거도 있고 인텔 거도 있고 AMD 거도 있고 화웨이 거도 있고 삼성 거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OEM 제조업체예요. 자기 브랜드는 없지만 자기들이 이 안에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애플 거, 화웨이 거, 소니 거, 삼성 거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사트는 아웃소스 받아서 세마이컨덕터 어셈블리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끝 공정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웨이퍼웍스하고 암코, 암코, 그런 업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업체는 파운드리를 주로 하고 있는 TS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삼성도 최근에 이 종합 반도체만 하다가 이제 파운드리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자, TSMC. 현재 TSMC의 회장은 류더인 회장입니다. TSMC의 이름은 T, Taiwan, S, Semiconductor, M, Manufacturing, C는 Company. 쉬워요. 대만에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한국 같으면 KSMC가 되겠죠. 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그리고 이제 보통 대만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타이지디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 적체전로, 반도체죠. 적체전로 쌓아서 만든 전기 노선이니까 적체전로 제조 유한공사.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타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지디엔, 빠창 이러면 타이지 빠창, TSMC 8공장, 그리고 10공장, 3공장, 5공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TSMC는 언제 설립이 됐냐면 198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모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모토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삼성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과 화웨이, 애플 관계를 잘 보시면 재밌어요. 애플에다가 메모리를 납품을 하는데,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 입장에서 메모리를 납품하는데, 그 무선사업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갤럭시하고 애플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삼성이 밸류체인에서 하단 앞부터 뒤까지 다 이제 만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TSMC는 명확하게 자기들 포지셔닝을 고객사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한다.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자, TSMC의 고객사는 몇 군데 정도 될까요? 한 10군데, 20군데 많습니다. 무려 499개 고객사가 있습니다. 이거만 들어도 복잡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TSMC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100가지? 200가지? 아닙니다. 1761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기억나는 케이스는 대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만 공장엔 그 지진을 방지하는 그런 설비, 설계도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TSMC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했던 그런 레전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인치 웨이퍼의 지름이 12인치예요. 12인치 웨이퍼를 다 잘라서 칩을 만드는데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 1200만 장입니다. 1200만 장.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이 책자도 찾았어요. 책자. 제가 한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 받았던 책자 같습니다. 그땐 거의 매일매일 갔습니다. TSMC에 매일매일 가서 거기 이제 경변 아저씨한테 김치 하나 주고 김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카드 걸고 접견실에서 기다리다가 그리고 이제 그 전화 연락해서 오면은 이제 가서 미팅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던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미국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팅하고 나오다가 그 메모리 카드가 걸렸어요. 메모리 카드가. 뭔가 사진을 찍거나 저장했던 것 같은데 메모리 카드가 이제 나온 순간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당시 2007년, 8년, 9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고 그 이후로 보안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TSMC 사 내에 들어갈 때. 자, 다음 뉴스는 같은 날 떴는데 파운드리의 1위 업체 TSMC가 미국의 첫 300mm 12인치 큰 웨이퍼 300mm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조, 15조 정도 드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에 공장이 없었어요. 공장이 없었고 중국에 공장이 있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SMC는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오면서 이익을 많이 취해왔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술은 미국에서 다 받아왔고 모리스창 회장님도 미국에 있던 분이고 오셔가지고 미국의 지원과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TSMC를 만들었는데 포지셔닝도 잘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너무 기대지도 않고 중국에 완전 몰빵하지도 않으면서 그 중간에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해왔는데 지금은 스탠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진짜 미국에 몰빵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 제스처만 보여주는 걸까? 우선 계획을 발표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TSMC의 가장 대단한 면은 뭐라고 보냐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대단합니다. 이 초미세 5나노 공정이 선로의 굵기, 두께를 5나노까지 줄일 수 있으면 우선은 크기도 줄어듭니다. 크기도 줄어들고 전력 효율도 향상이 되고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PU, 특히 CPU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TSMC의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굉장히 힘겨워해요. 자, 그렇다면 TSMC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TSMC 하면 모리스 창 전 회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 반도체 역사의 레전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87년도에 TSMC를 설립을 했는데, 우선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닝보. 닝보는 중국에서도 상인들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폭격을 피해서 광저우하고 홍콩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49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MIT까지 옮겨서 학사 석사를 받고, 그리고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자,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때 대만 정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원장을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1985년도에 대만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TSMC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분이 포지셔닝 한 게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를 숨기자. 우리를 숨기고 우리는 OEM만 하자. 대행만 하자. 그렇게 순수 파운드리 대신 만들어주는 것만 하자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소규모 팹리스, 자기들이 만들 능력은 없는데 설계하는 업체들은 IBM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도시바 같은 대기업에 제작을 의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의뢰할 때 그 기술력까지 다 빼앗길 우려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때 TSMC는 2710억 정도로 설립을 하고, 이때 그 TSMC는 정부에서 자본금을 굉장히 많이 대줬습니다. 자, 이 순수 파운드리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안심하고 TSMC에 계속 오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윈윈 관계를 유지하면서 TSMC가 컸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99개 고객사로부터 1761개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매출은 한 43조쯤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은퇴했었는데 3년 뒤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매출이 급락했을 때, 제가 있을 때 그때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78세 때. 그때 난리 났었어요. 모리스 창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난리 났었고, 그때 이제 연간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서 금융위기로 해고됐던 직원들도 복직시키고 연구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적중했습니다. 2010년도에 매출이 늘어났어요. 42%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파운드리 시장을 보자면은 대만의 TSMC는 거인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거인이에요. 무려 54%를 차지합니다. 삼성도 정말 대단한 게, IDM 메모리만 하다가 파운드리 들어와서 빠르게 장악했어요. 한 16% 정도까지. 그런데 삼성은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이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고 완성 제품도 만들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 고객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뭔가 이제 오다 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경쟁사인데 또 파운드리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줄 수 있나, 그런 우려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MC의 고객사의 국가별 비율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고객 중에 59.3%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네요. 미국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인텔, AMD부터 해서 여러 업체들, 미국이 무려 59.3%나 되기 때문에. 중국도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 한 19.4%되고, 대만은 대만 내부에서 하는 업체들,
뭐 아수스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만에도 전자업체들이 있으니까 한 8% 정도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버릴 수가 없어요. TSMC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투자하겠네요. 실제로 미국에 TSMC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확장시키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과 TSMC를 비교해 보자면은 우선은 TSMC는 매출만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5G 같아요. 5G 스마트폰 오겠죠 나오면서 이제 또 이쪽 매출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42.3%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을 8% 정도 했는데 TSMC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오다 주기가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는. 자, 다음 삼성과 TSMC의 기술을 보겠습니다. 기술은 얇은 게 좋은 거죠. TSMC가 7나노 먼저 했어요. 먼저 했고 삼성전자가 7나노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반에. 그리고 5나노도 TSMC가 먼저 했고 삼성전자도 5나노 올해 하반기에 따라갈 거고 3나노가 또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 그래서 TSMC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미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파운드리 공장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점점 이제 분위기가 변해 갈 건데 미중 관계에서 한양대의 박재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의 퀄컴과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TSMC가 제조하는 상황에서 TSMC 기술자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다. TSMC 공장을 미국에 두려 하는 것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동의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 가서 미팅한 적이 많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만 사람과 중국 사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 쓰는 말도 똑같아요. 대만은 홍콩어, 광동어 쓰지 않습니다. 대만은 고유라고 베이징어, 북경어 똑같이 쓰고 있어요. 대신 발음만 좀 차이 나는 거고 쓰는 건 간자체가 아니라 번체, 우리가 쓰는 글자체 그대로 쓰고 있고 발음이 R 발음이 좀 덜합니다. 워시로 하는 게 워스부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좀 덜한데 거기서 제가 이제 대만에 주재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만에서 온 기술자들은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업계에 대만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 반도체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만인 비중은 굉장히 높았던 걸로 10년 전부터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신 기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주기 싫어하는 미국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중국 죽었어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알고 있는 TSMC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2007년도부터 한국의 중소기업인 신한다이몬드라는 데서 이 CMP 컨디셔너를 영업을 했었어요. 그때 CMP 컨디셔너는 미국 3M에서 거의 처음 만들었던 거고 이 손바닥만한 게 한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만들면서 가격대는 계속 떨어졌었어요. 3, 40만 원대에서 2, 30만 원대에서 최근 한 10몇만 원대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전시회도 하고 그 대리점하고 같이 이제 쭉 시장 조사를 해서 이 리스트를 다 뽑은 다음에 그때 이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TSMC부터 뚫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만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한번 쭉 볼게요. 쭉 보면 이건 10년 전 자료니까 뭐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만 쭉 보면은 TSMC라고 보이죠. 옆에 TSMC는 대만에 라인이 많습니다. 3공장, 5공장, 6공장, 8공장, 12공장, 14공장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에 10공장이 있었어요. TSMC의 특징은 공정 자체에 거의 대부분 미국 장비입니다. AMAT 장비고 장비도 굉장히 많아요. 장비도 많고 일부 2개 라인 정도만 이제 그 일본 장비 들어가 있고 이제 밑에 UMC가 있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UMC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장비의 종류도 많고 막 미국 장비에다가 일본 장비에 뭐 스위스 장비에 온갖 게 다 섞여 있어 가지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C라는 파워 칩이 있었고, MXIC라는 데 있었고, 그리고 VIS, 프로모스, 뭐 나이아, 윈본드, 이노테라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대만 업체는 무조건 TSMC만 뚫으면 된다. TSMC하고 UMC만 뚫으면 된다. 그랬는데 제 느낌은 UMC는 좀 그 테스트하고 이러기 거래하기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TSMC는 뭐랄까 굉장히 획일화돼 있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쉬우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업체였었죠. 자, 중국도 있는데 중국은 보면 SMIC 그리고 CSMC, 그 당시 ASMC, GSMC, HHNEC 이런 데가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장비도 막 섞여 있었어요. 장비도 섞여 있고 그리고 기술력은 확실하게 떨어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의 14나노 정도까지 밖에 제대로 생산 못할 겁니다. 그 수량도 많지 않고 삼성하고 TSMC는 거의 5나노, 3나노까지 가고 있는데 중국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돈은 투자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돈만 있다고 다 되는 산업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TSMC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월 18일 날 앞으로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판매하는데 조금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느낌 많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금 현황을 한번 볼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 중에 중국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16에서 17% 정도.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높아요. 47%, 거의 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분위기에 더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트럼프가 작년 5월은 우리와 일본이 무역으로 이제 분쟁이 생겼던 그 시기부터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화웨이를 조지기 시작했어요. 화웨이가 얘네들도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를 만드는데 또 삼성전자에서 AP하고 프로세스도 만들고 또 메모리도 만들고 이러니까 거기 자체로 가지고 오면 되지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실리콘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예요.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팹이 없는 회사입니다. 팹이 없는 회사. 설계만 해요. 설계.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파운드리가. 그러면 이제 화웨이에 탑재되는 AP는 기린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기린 시리즈. 그러면은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설계는 얘네들이 하이실리콘이 했으면 삼성에 맡기겠어요? 어디 맡기겠어요? 삼성 경쟁사인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TSMC에 맡겼습니다. 자, TSMC. 그런데 이 TSMC가 이제 수주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메모리도 또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못 받고 이러면은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뉴스도 봤습니다. 5월 18일 날 반도체 7억 달러. 거의 얼마 전 8천억. 이건 3개월 분량입니다. 제재 이전에 3개월 분량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딴지 걸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화웨이 입장에서는 TSMC하고 거래를 못하면 뭔가 다른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칩을 주문을 해야 될까? 이게 오묘한 거죠. 이게 경쟁사이면서 화웨이는 경쟁사이면서 고객이에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사이면서 또 고객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스마트폰 사업부는 좋은데 삼성 반도체에서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 고객들한테 많이 못 파니까. 애플이 많이 팔리면 삼성 갤럭시에서는 이제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쪽으로 이제 부품이 많이 나가면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자체 기린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거나 아니면 아예 삼성에서 이걸 사와야 되겠죠. 엑시노스. 삼성 엑시노스 AP를 사서 이제 넣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은 요즘 그 이미지 센서도 만들고 메모리도 있고 AP도 있고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제 안에 내부 부품은 거의 삼성 걸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2020년 1분기의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우선 삼성이 1위, 예, 그리고 이제 화웨이, 비보, 샤오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 이건 중국이겠네요. 중국 안에서 전 세계인가? 하여튼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주요국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은 거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갤럭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중국과의 그 갈등, 미중 무역 갈등이 생겨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은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반도체를 보면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합쳐버리면 거의 70 몇 %가 넘어갑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거의 반 가까이 나오니까 이 메모리 쪽은 거의 한국이 꽉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비메모리 쪽을 보시면은 뭐 CPU나 AP 그런 쪽 있잖아요. 비메모리 쪽을 보시면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미국이. 이 이야기는 이제 미국이 주문을 대만의 TSMC나 이런 데 해서 자기들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게 70% 정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 반도체가 거의 메모리의 2배 정도 가까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계속 많이 쓰이니까 CPU나 AP 쪽부터 해서. 자, 최근에 인텔과 AMD의 경쟁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대만 출신의 여성 CEO가 AMD를 끝내주게 만들었다. 그 뒤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땐 TSMC인 것 같습니다. TSMC에서 미세 공정으로 제대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게 가격은 절반 정도 되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CPU 판매 점유율이 AMD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텔에서도 뭔가 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들 제품의 본연적인 코어 밸류 성능을 개선시키려면.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 스냅드래곤은 TSMC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잘 봐야 되는 게 국민당은 대만 정치도 굉장히 좀 오묘해요. 오묘한 게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본성인, 외성인, 원주민 이렇게 나눠지면 외성인은 1949년도 쯤 해서 대만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게 쫓겨내려왔던 국민당 출신이에요. 그 북쪽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북경어 같은 국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국민당은 자기들은 대륙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 나라다. 입장은 다르죠.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만이 한 나라라고 보는 거고, 대만 국민당 입장에서는 저게 우리나라다. 공식적인 수도는 타이베이가 아닐 겁니다. 지금 중경인지 남경인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공식적인 수도는 언젠가 수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건데, 차이잉원은 민진당 출신입니다. 민진당. 대만은 독립적인 국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이 감염돼서 이제 본국으로 갔을 때 이 빈 공간을 우리가 뭐 이 시기에 대만을 치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 차이잉원은 대만은 독립국이다 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격화되고 있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 대만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전 세계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기업의 순위를 보면은 이 하이실리콘이 한 5위 정도 되고 TSMC가 1위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주요 고객사를 한번 볼게요. 화웨이가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에게는 한 3위 정도, SK하이닉스는 2위, TSMC 2위, SMIC는 중국 업체니까
1위고 마이크론, 화웨이 1위입니다. 마이크론 미국 업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웨이의 제재를 계속 가하면 화웨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빨간 줄을 보세요. 빨간 줄. 빨간 줄은 이제 막혀요. 올 9월부터 막힙니다. 하이실리콘에서 TSMC로 오다를 줘서 TSMC에서 기린 칩을 만들면 화웨이 받는 건 이건 못해요. 이제 못합니다. 3개월치 오다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건 화웨이가 삼성 자체 공장 파운드리에다가 오다를 줘서 거기서 기린 칩을 만드는 방법하고, 그리고 삼성에서 엑시노스 칩을 구매하는 방법하고, 또 SK 하이닉스도 이제 파운드리 만들었다고 하니까 SK 하이닉스에다가 오다 줘가지고 기린 칩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못하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까지 막을지 어떻게 할지. 자, 그렇다면 중국도 반격을 해야 되겠죠. 중국의 반격은 자국 파운드리 SMIC에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MIC 대폭적으로 얼마나? 43억 달러, 45조, 한 5조쯤 되겠네요. 5조쯤. 그런데 이걸 하나씩 보면은 이 SMIC가 TSMC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14나노미터예요. 14나노미터. 35,000개 per month. 35,000개, 한 달에 만드는 양이 35,000개. 35,000개로 커버가 될까? 화웨이 수량만 하더라도 SMIC에 이제 몰빵하겠다 이야기인데, 시진핑은 이렇게 SMIC에서 뿔을 뽑아내도 1년에 42만 개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1년에 4,900만 대인데 42만 개 하면은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SMIC는 14나노, 삼성은 7나노, 5나노이기 때문에 얘네들 기술로 만들면 아마 배터리도 빨리 소모될 거고 크기도 더 커질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자, 화웨이의 최신 기종을 보면 이 기린 980 자체 AP가 7나노입니다. 7나노. 7나노면 TSMC에서 만들어야 돼요. 화웨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SMIC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14나노에 1년에 한 40만 개밖에 못 만드는데 이거 대안이 안 됩니다. 대안이.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큰 문제고, 반도체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한다고 바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처럼 마구마구 뽑혀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설정이 어긋나면은 전체 웨이퍼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 가격대가 올라가고 비용이 전가되고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자, 파운드리 업체의 탑5 점유율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이게 TSMC가 있고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고객이다. 고객이고 TSMC도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삼성도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다면 누구하고 거래하는 게 더 편할까? 누구하고 거래하는 게? 삼성, 인텔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데 삼성은 AMD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데 CPU 만든다니까. 뭐 AP도 만들고 퀄컴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TSMC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삼성도 지금 여기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는데 TSMC가 들어온다니까 더 이제 확장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삼성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TSMC는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그 땅에다가 이제 공장 만들고 라인 설치하고 또 하나하나 기계 깔고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TSMC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투자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투자해가지고 사람들 채용을 하고 또 여기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이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반도체를 계속 뽑아내고 투자를 한다면 누가 좋을까? 이 사람이 좋겠죠. 이 사람이 이제 11월 재선에 좋겠지. 트럼프의 의도가 다분히 많이 들어간 의도적인 때리기라고 보는데 그게 전 세계 반도체 밸류 체인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실제로 중국을 이 밸류 체인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그 시장을 그대로 놔둘까? 그리고 미국 말을 그대로 다 들을까? 작년 5월 달에도 화웨이를 그렇게 조지자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많이 변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많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지금은 이렇게 막아버린 방법이 없어요. SMIC도 제대로 못 뽑아내기 때문에. 한국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한국은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거래하고 매일매일 방문했던 TSMC를 중간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쪼고 있는 그걸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